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4월 1일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16% 상승한 37,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다지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지지부진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LB가 주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완료형 IR이라는 명분 아래 소통 부족 그리고 답답한 진행 상황에서 주주 입장에선 속이 많이 탔지만 주총에서 진회장이 늦어도 앞으로 1년 내 보수적으로 NDA 신청 2건 이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B뿐만 아니라 LB 관련주가 L생을 제외하고는요 다 강보합 수준을 보여줬고요. 최근 노토스가 그래도 가장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토스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세 가지 소식이 LB한테 있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에 L생 대표가 변경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한용의 총괄 사장이 신임 각자 대표로 선임이 되면서 진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났고요. 또 재택치료가 증가하면서 제약주의 상승 소식, 그러면서 LG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K스탑 불공정 거래 심리가 종결되었다는 소식, 참여자에게 혐의를 못 찾았다는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용의 대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L생 신임 대표에 한용의 R&D 총괄 사장이 임명이 되었는데요. L생 신임 대표에 한용의 R&D 총괄 사장이 선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L생은 31일 주총을 개최하고 진양곤 남상우 각자 대표에서 한용의 남상우 각자 대표로 선임을 본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니까 31일 날 주총이 개최가 됐고 본안대로 의결을 했는데 글쎄 원래 L생 이사 선임이 예정이 되어는 있었거든요. 근데 한용의 사장이 그게 이제 대표이사로 변경이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경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연구 개발 역량 강화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일단 한용의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L생에 합류해서 임상 및 신약 개발 사업 부분을 총괄하고 있죠. 주요 경력으로 보시면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LB가 엘레바도 신인 대표를 이렇게 정세호 박사로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을 모셔왔고 또 COO도 장성훈 박사를 이렇게 모셔왔는데 최근 보면 LB그룹이 R&D 출신 글로벌 전문가를 경영 일선에 현재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엘레바도 그렇고 오늘 L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리보세라닙, 인허가 등 신약 개발 당면 목표를 앞당기려고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사실 리보세라닙 출시에 맞추는 게 저희가 봐도 맞는 것 같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여서 이렇게 한용의 사장을 각자 대표에 선임을 한 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실 L생 주주 입장으로 보면 그동안 LB를 위해서 L생이 희생을 꽤 많이 해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 잘 되기 위해서 동생이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는 진회장이 물러나면서 한용의 사장이 들어오면서 그 대표 변경으로 자기 강점, L생 강점을 살릴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게 큰 소식은 아닌데 최근 감계약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 실적이 증가를 하겠고 또 실적이 늘어나면 주가 또한 상승할 거라 전망을 하는데요. 재물을 보시면 감계약 매출이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제약주들이 뜬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상비약이 대란을 맞고 있지요. 코로나19 셀프 재택치료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기약, 해열제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동방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지요. 또 실제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해열 진통제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는 상비약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집에 이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비약을 많이 사다 놓는 편인데, 여기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요거 콜대원, 대원제약 이거 애들한테 효과 좋다 그래서 정말 약국을 한 20군데 돌아다녔던 적도 저도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LG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현재 재고가 부족한 상태로 생산을 늘리고 있고, 일부 제약사는 월 매출이 5배 이상 늘어난 것도 있으니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니까 주가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요 K스탑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K스탑 운동. 원래 취지는 개인들이 뭉쳐서 거대 세력인 공매도를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보자 였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 적게는 뭐 4주부터 시작해서 44주, 뭐 444주를 사신 분도 계시고요. 다 함께 살자라는 444 운동이었는데요. 이렇게 참여를 해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1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취지와 무관하게 뭐 선침해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타이밍에 실시간 단타방까지 만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와 좀 거리가 좀 멀어지는, 좀 답답한 상황도 있었는데, 거래소에서 조사를 했고요. 선침해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탑 운동 불공정 거래 심리를 종결했는데 혐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7월 15일 진행된 K스탑 운동, 정확히 이날이었습니다. 요날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고 윗골이 달린 날, K스탑 운동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심리를 종결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K스탑 운동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HLB 집중 매수 행위를 정밀 분석을 했대요. 어떻게 불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밀 분석을 했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거나 매매 차익이 크지 않았고, 또 집중 매수도 단발성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K스탑 운동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수개의 계좌에서 특정 시점 전 선매수하거나 매도를 반복한 계좌를 발견했지만 불공정 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게 일단 시장감시위원회의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좀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라고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법, 불법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당시 때 K스탑 운동이 일어났던 이 당시 때 오후 3시에 한투현 회원 3,000명은 일제히 444 주씩 매수를 했고요. LB는 좀 전에도 뭐 보셨지만 장중에 22%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땅 3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3시에 약 30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막 좀 더 탄력을 받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수수수 후루룩 빠졌죠. 고점 달성 이후 상승분을 반납을 하더니 이제 결국 종가는 약 5.5%에서 마감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약 160억 원이었어요. 근데 요 규모가 전일 대비 20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 시켰는데요. 이 뒤에 더 이상 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어볼게요. 뭔가 찝찝하잖아요. 분명히 무슨 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결론은 공매도. 개인은 뭐 불공정 행위는 찾지를 못했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날 공매도가 20배 늘었다라고 글을 끝내서 뭔가 좀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찜찜해요. 그래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K스탑 운동 일어나기 전날 외국인이 꽤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이 K스탑 운동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죠. 일단 K스탑 운동을 한다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들이 자기 돈 손해 보는 거 이미 뻔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공매도가 상한 기한이 거의 무한정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애초에 낮게 봤어요. 현실적으로. 대신 이게 이제 상징성이 있다로고만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근데 당일날 뭐 예상과 다르게 한 20% 정도 넘게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딱 3시가 되자마자 뭐 444 막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한 15초, 20초, 약 1분이 안 됐어요. 한 30초 가량 지속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대량의 매물이 나왔어요. 대량의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틱이 올라가다가 푹 꺾이고 또 푹 꺾이고 또 푹 꺾이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거래소는 지금 이 대량 거래 매물을 일부 개인 투자자로 보고 불공정 거래로 의심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참여자가 이런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전일 대비 20배 가량 공매도가 늘었으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개인 세력이 아닌 공매도 세력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금 면에서도 거대 조직이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이를테면 공매 세력은 이미 3시에 운동을 한다는 것 알았고요. 444가 들어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고요. 한 번에 매수해서 오전에 한 번에 매수해서 주위에 시세가 붙게 만든 다음에 계속 붙게 만드는 거죠. 시세를 붙게 만들고 오후 3시 개미들이 이제 땅 시작을 하면은 오전에 샀던 물량들을 오후 3시 이제 개미들이 444 이거 사면은 이거를 총알바지로 써서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당일날 산 거 말고 그 전날에도 대량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전날 것도 대량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공매도까지 대량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차로 당일날 산 거 현물투하, 2차로 어제 산 거 현물투하, 그리고 마지막 3차로 공매 폭탄까지 투하한다면 시세는 그냥 무너지고요. 수익도 보시면 당일날 산 거 수익이 있겠고 전일 산 거 수익이 있겠고 또 공매도 수익까지 3배 수익이 날 수 있을 텐데,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행위 주체자는 안 보시고, 글쎄 뭐 여기 기사에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끼케야 대부분 또 손실을 봤다면서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또 손실을 보고 뭐 매매 차익도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이걸 이제 10개월 가량 정밀히 조사하셨다고 거래소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잣대로 공매도가 20배나 증가했고 또 1차 수익, 2차 수익, 3차까지 이렇게 수익이 날 행위 주체자가 보이는데, 이거는 조사를 좀 하셨는지. 글쎄요, 여기 거래소의 취지가, 목표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인지 아니면 그냥 개미를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건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글쎄요, 뭐 더 얘기해봤자 뭐 답도 없는 거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변하지도 않고, 뭐 제가 방구석 유튜버가 뭐 알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어찌되었건 4월입니다. 매번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면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또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달을 기대를 했는데요. 이번엔 다르게 또 한번 속는 셈 치고 기다려 보네요. 이번 달은 좀 더 다른 한 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내 좋은 성과가 LB한테 나오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